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30살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언니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저보다 3살 많은 쿠즈미 언니는 동생인 제가 봐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식은 죽 먹듯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아내는 능력이 엄청나달까요. 오랜 세월 같이 산 엄마의 마음을 특히 잘 알아서 엄마는 늘 쿠스미는 센스가 좋다니까. 어쩜 이리 다정할까? 라며 언니만 칭찬한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집안일을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요리, 빨래,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은 제 차지죠. 대학생 때는 덜렁거리는 엄마 대신 서류 정리나 가계부를 관리한 사람도 저였어요. 아빠가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아빠는 칠칠치 못하는 엄마를 못 견디고 제가 고3이었을 때 돈만 두고 집을 나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된 건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을 엄마랑 언니가 땡 잡았다면서 펑펑 쓰려고 했기 때문이죠. 안 돼! 이건 생활비랑 학비 내라고 아빠가 남기고 간 돈이야. 왜? 나도 어차피 내년이면 졸업하잖아. 모아두면 뭐해? 내년에 나 대학 가잖아. 학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자기는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돈으로 대충 대학 들어가서 밤새 놀기만 하고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아 쓴 주제에 어이없어. 얘는 갑자기 왜 이렇게 짠순이가 됐나 몰라? 엄마가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니까 그렇지.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제 학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만은 힘들게 지켜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총 300만 엔이었죠.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둘이서 비싼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닌 걸로 보아 순식간에 다 써버린 게 분명했죠. 나중에 엄마는 내가 돌봐줄게요. 마음이 놓인다. 잘 부탁해 우리 딸. 언니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살살 구슬려 돈을 받아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러길래 저는 물론이고 엄마도 언니가 엄마를 돌봐줄 줄 알았죠. 하지만 언니는 그 약속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취직은 안 하고 마음 내킬 때만 아는 사람 가게에서 알바를 해서 자기 놀돈만 벌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집에 오고 평소엔 남친이나 친구 집에서 지내는 모양이었죠. 그동안 대학생인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아빠가 준 돈 나머진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생활비 내. 라는 어처구니 없는 엄마의 말에 이미 돈을 다 써버린 엄마가 합세했고 전 2대1을 이길 수 없었죠. 점점 몸이 아프기 시작한 엄마는 집안일을 못하게 됐고 언니는 가끔 집에 와서 빨래만 떠넘기고 다시 놀러가서 제 부담은 커지기만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 그런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도 대학을 졸업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나노! 빅뉴스야! 뭔데? 나 결혼하게 됐어. 축하해 언니. 어떤 남잔데? 엄청 잘생겼어. 좋겠네. 그래서 나 집을 나가려고. 뭐? 집을? 남편이 장남이라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둘이서 살기로 했거든. 잠깐만 언니. 엄마는 어떡하고? 네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옛날부터 엄마는 자기가 돌보겠다면서 용돈 받아가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언젠가 집을 나가면 그때 자기가 엄마 요양비용 낼 테니까 지금은 나더러 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 대학 다닐 때도 알바만 했고 지금도 주말까지 일한다고.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남편이 장남인데 어떡하라고.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다 같이 얘기해보자. 이미 엄마한테 말해뒀지. 엄마도 싫다고 그랬지? 내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엄만 언니를 더 좋아했잖아. 아쉬워하셨지.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어쩔 수 없댔어. 그냥 꾹 참고 너랑 살겠다는데? 뭐라고? 나도 가끔 얼굴 보러 갈게.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 짐 뺄 건데 너랑은 다음에 만나야겠다. 오늘 나간다고? 그럼 엄마를 잘 부탁해. 잘 지내. 언니? 그 뒤로 언니한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엄마를 저한테 떠넘긴 것보다 엄마의 꾹 참고 나랑 살겠단 말이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엄마를 위해 내 시간과 체력을 쏟아부었는데 결국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언니가 더 좋았나?
나랑 사는 게 그렇게 괴로웠나? 난 엄마뿐이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고마운 마음은 전혀 없는 거야? 그렇게 허무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지금의 남편 마사요 씨를 만났죠.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집안 사정을 털어놨어요. 정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장하네. 힘들어도 어머님을 저버리지 않았잖아. 그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너무 슬퍼. 속이 좁은 걸까?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도 나쁜 마음은 없으셨을 거야. 나노가 뭐든 잘하니까 많이 기대시는 걸 거야. 뭐든 잘한다고? 오히려 쉬엄쉬엄 해야 할 정도야. 그런가? 나노의 소중함을 언젠가 어머님과 언니분도 깨닫는 날이 올 거야. 그로부터 얼마 후 저랑 마사요 씨는 결혼을 했어요. 마사요 씨는 저희 엄마를 걱정해서 모시고 살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 나도 같이 집안일을 하면 나노도 더 편하고 집에 남자가 있어야 어머님도 안심하실 수 있을 거야. 나야 너무 고맙지만 그럼 자기가 힘들 텐데. 힘들기는 우린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잖아.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같이 살자는 말에 기뻐하셨죠. 이제 나도 좀 편히 살겠네. 지금까지 거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놓고. 뭐 그건 제쳐두고 이렇게 엄마 집에 셋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속이 깊어서 같은 얘기를 3번은 해야 속이 풀리는 엄마 얘기도 실은 내색 없이 경청해 주었고 엄마도 남편한테 마음을 활짝 여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게으름쟁이 엄마가 사위를 위해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힘들 텐데 사위한테 시킬 수는 없잖니. 나도 일하거든. 라며 태클을 걸고 싶었지만 집에서 꿈쩍도 안 하던 엄마가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진 지 5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 가족이 넷으로 늘어났어요. 그참에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해서 여기저기 아픈 엄마를 위해 계단이나 문턱을 없애 모두가 살기 좋은 집 구조로 리모델링했어요. 엄마도 살기 편해진 새 집에 만족하셨고 생활은 안정됐죠.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발단은 언니의 방문이었죠. 저는 따로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엄마가 새 집을 자랑하려고 언니한테 연락해서 한번 보러 오라고 했답니다. 지금 엄마는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으셨죠. 어머 대박이다. 엄청 예쁘잖아. 그치 예쁘지? 우리 사위 아는 분이 싸게 해주셨어. 남은 돈으로 가전제품도 싹 다 바꿨지. 이것 봐. 스위치만 누르면 고기조림이 만들어져. 엄마 집안일도 해? 요즘 열심히 하지. 진짜로? 맞아. 번쩍번쩍한 우리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언니는 뭔가를 꾸미는 것 같았어요.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아 참! 나노! 왜? 엄마 나이 더 드시면 요양병원에 보낼 거야? 아직 고민 중인데 몸이 많이 약해지시긴 했지. 만약 거동이 어렵게 되면 요양병원에 있는 편이 엄마도 편할 것 같은데. 어머, 그렇구나. 언니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 아직. 그렇구나. 소파에서 방방 뛰면 못 써. 뭐 어때? 쪼잔하긴. 위험하잖아. 소파도 망가지고. 얘는 아직도 잔소리가 심하네. 그치 엄마? 그러게. 애들이 모르고 하는 건데 좀 봐주지. 위험하니까 여기서 놀자. 어머, 역시 우리 사위. 언니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그래도 언니는 곧 갈 테니 좀만 더 참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뒤 언니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어요. 나노, 얼마 전에 고마웠어. 우리 남편이랑 애도 집이 맘에 쏙 든대. 다행이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는데. 뭐를? 이제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살려고. 뭐? 그니까 그 집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 살게.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애들 방도 있고 새 가전제품에 더할 나위 없지.
뭐라는 거야? 언니 결혼하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대서 엄마는 자기가 돌보겠다 노래를 불러놓고 결국 나한테 떠넘겼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해준 거야. 게다가 2천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 그래. 그니까 우리가 살아줄게. 웃기지 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 아, 그거? 남편네 누나가 모시고 살기로 해서 우린 같이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 그럼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어머, 어떻게 또 그러니? 나는 이 집안 장녀잖아. 엄마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려는 거잖아. 너 대신에 내가 엄마 돌봐준다니까? 넌 이제 자유니까 당연히 그 정도 비용은 내야지. 언니 멋대로 정하지 마. 애초에 우리 둘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이미 엄마한테 말해뒀어. 뭐? 엄마한테 네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생각이라고 알려주니까 불같이 화를 내던데? 그건 엄마한테 가장 좋은 게 뭘지 고민하다가 내놓은 선택지일 뿐이잖아. 엄마는 우리랑 더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넌 잔말 말고 당장 나가. 그러자 언니한테 얘기를 들은 엄마가 빨개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이 매정한 것, 당장 나가! 언니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난 엄마를 소홀히 할 생각은 절대 없어. 요양원에 보낼 거잖아. 고려장 하듯이 말이야. 오해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난 쿠즘이랑 살 거야. 당장 나가! 나가! 나가라고!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그날 밤은 호텔에서 묵기로 했답니다. 남편한테 언니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사정을 설명하니 남편은 남편대로 염치 없는 언니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나노, 참을인도 3번이면 됐어. 아니, 나노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참았겠지. 난 처형도 어머님도 용서할 수 없어. 집이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해. 그래도 대출받아서 집도 고쳤는데 누가 공짜로 준대? 무슨 생각인데? 난 부리는 절대로 못 참거든. 그리고 남편은 여기저기에 쏘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서 안 보여. 그리고 2주 후. 야, 나너 이 집을 판다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지. 우리가 살지도 않는 집 내버려둬서 뭐해?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리고 이 집 어차피 엄마 거잖아. 왜 네 멋대로 팔고 그래? 그 집 이제 엄마 거 아니거든? 뭐? 리모델링 할 때 거의 새로 짓는 판이라 세금 내는 것도 그래서 명의를 나랑 남편 앞으로 변경했거든. 물론 엄마 동의도 얻었지. 잠깐만, 그럼 그 집은 지금 너네 부부 거라고? 응, 그래서 팔 거야. 살고 싶으면 말해. 언니한테 팔게. 2천만 원이야.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그냥 팔지 뭐. 입지도 좋은 편이고 리모델링도 해놔서 집값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고? 빌라로 가든지. 엄마는? 언니랑 같이 살아야지. 언니가 돌보겠다고 했잖아. 얘가 미쳤나봐. 이 집도 있고 엄마가 집안일도 안 돼서 여기 살기로 한 거거든? 근데 니네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엄마가 집안일을 전부 나한테 떠넘기잖아. 엄마는 우리 남편 생각해서 집안일을 한 거였거든. 당연히 그렇겠지. 그걸 말했어야지.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지금껏 제멋대로 살아놓고 이득만 취하려고 머리 굴리는 언니가 나쁘지. 우린 마음 바꿀 생각 없어. 우리한테서 집을 살지 아님 지금 당장 나갈지 언니가 선택해. 이 짠순이가. 대책 없는 엄마랑 언니 덕에 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거든. 잠깐 기다려봐. 남편이랑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러세요. 근데 서둘러야 할걸. 너무 늦으면 집세 받는다. 월 7만 엔. 너무 비싸잖아. 언니는 남편한테 집을 사자고 말했지만 그럴 돈이 없으니까 이 집에서 사는 거잖아 라고 화를 잔뜩 내서 어쩌면 엄마한테 모아둔 돈이 있을지 모른다는 얕은 기대를 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갔지만 가계부도 안 쓰는 엄마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고 언니네는 길거리를 방황했죠. 차라리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찾아간 모양이었지만 언니네 남편은 일을 구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해서 이력서가 엉망진창이었죠. 저희 집에 이사 왔을 때에도 백수였던 모양이었는지
아무리 애원해도 대출은 받지 못했다고 해요. 갈 곳을 잃은 언니는 약해진 엄마를 앞세워 엄마를 버리는 거냐고 눈물로 애원을 하러 왔지만 부모를 먼저 버린 건 당신이잖아요. 나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나노를 좀 놔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부동산을 내놓게 됐죠. 가구와 가전제품은 저희가 산 거라서 저희가 가져갔는데 그때도 언니랑 엄마가 난리였죠. 집도 가구도 가전제품도 전부 공짜로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니 너무도 어리석어서 제가 다 놀랄 지경이었어요. 집을 잃은 언니네 가족은 근처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언니 말을 듣고 무거운 상자를 들려는 순간 엄마의 허리가 삐끗. 그 뒤로 결국 엄마는 거의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언니는 집안일에 육아에 간호까지 잘 시간도 없답니다. 나노 도와줘. 요양원은 싫어.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자기가 모시고 살겠댔잖아. 잘해봐. 더는 못해. 싫어. 전화 1위네. 아마도 엄마는 정신도 많이 약해지셨나 봅니다. 그래도 이건 다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동정의 여지도 없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 있는 중고주택을 사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고마워 마사요 씨. 별 말씀을. 이 행복한 생활이 쭉 이어지길. 이제 난 자유다.